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함드릴 올리브입니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 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선 저희가 운곡 습지 다녀와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잖아요. 저번 방송 진행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올리브한테 여쭤볼게요. 네, 운곡 습지를 다녀왔잖아요, 탐방. 네네. 방송보다는 전 탐방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점점 진심이 되어간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 이유가, 오늘도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이 생명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프롤로그가 습지에 관한 내용이고, 또 철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막 지하철에서 막 울컥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진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 울컥했어요? 뭔가 이 철새들이 이 철새의 그 비하인드를 알고 나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맹금류 중에는 자기 고향에서 서식처를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철새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주민, 뭐 이방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런 거 떠올라서 뭔가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떠나서 그 남의 나라 혹은 타지에서도 애써 적응해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되게 좀 인상 깊어서 지하철에서 나도 이방인인데 이러면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탐방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밤섬도 그렇고 서천갯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람사르 습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천갯벌을 저희가 탐방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늘 그랬듯이 람사르 습지에 관련한 좀 퀴즈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고대하던 퀴즈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좀 간단해 OX 문제 위주여가지고 네, 한번 좀 더 두근대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문제, 청취자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갯벌 71.3km 제곱 전체가 현재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OX. 네. 제가 또 이거 공부했거든요, 나름. 네. 한 번에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왜죠? 그 전체가 아니라 그 다는 모르지만 유부도라는 그 지역이랑 일부 지역 이렇게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랬는데요.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그 전체 면적은 71.3km지만 실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은 유부도 인근 갯벌과 선도리 장포리 갯벌. 선도리. 그렇게 해서 한 17.5km 제곱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OX 문제입니다. 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 후 금강 하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구 갯벌이 바로 이 서천 갯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되게 시성 있네요.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 후. 맞지 않을까요? 뭔가 사라졌으니 남아있는 유일한 하구 갯벌일 거라 생각합니다. O. 네, 정답은 O입니다. 더 좀 약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최근에 영화 수라가 개봉했었잖아요. 네. 그 수라 갯벌과도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만금 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라던가 공해들도 서천 갯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8km면 진짜 가까운 건데 새들은 더 소리에도 되게 민감할 텐데. 네, 그렇죠. 비행기 활주로 막 달리는 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도 뭔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말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이 좀 숨겨져 있었고 이제 3번 2021년 서천갯벌은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거 좀 꼬았다. 2021년이 아니라 200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X. 정답은 X 맞습니다. 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됐고요.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해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서천갯벌에 서식 중인 저어새는 전 세계 개체수의 10.8%에 해당하는데요. 이 서천갯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저어새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거 뭔가 요즘 기후위기 시대라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려나요? 정답은 X? 정답은 O입니다. 오. 증가 추세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증가 추세가 보일 때 이제 이 환경을 잘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던가 네. 그런 식의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저어새가 꾸준히 증가를 하는 이유가 기후위기 때문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라는 게 새들끼리 소문이 났나? 네,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밤섬도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들끼리 소문이 나서 여기 맛집이래 이러면 그래서 막 점점 늘고 있다고 어떤 개체수는.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잘 지켜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습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철새들의 개체수를 지켜야 하지만 이 철새들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려면 그 물살이나 뭐 어떤 먹이 사슬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습지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서천 갯벌에 관한 퀴즈를 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조금 슬슬 본격적으로 탐방을 우리가 실제로 거기를 경험해서 좀 어땠는지 그리고 서천 갯벌은 과연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천 갯벌이 뭐 하는 곳인지 좀 낯선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천 갯벌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서천 갯벌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서종연안, 즉 서해 쪽에 있는 갯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부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유부도 주변과 장봉도라는 섬의 동쪽에 좀 분포한 그 지역들을 다 서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아까 퀴즈 때 말씀드렸다시피 71.3km 제곱 정도 돼요. 그런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은 그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유부도 인근 갯벌이 한 3km 제곱이 되고요. 선돌이나 장풀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쪽에 그 갯벌이 13.5km 제곱 정도 돼서 한 17.5km 제곱 정도? 약간 그 지역이 현재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람사르 습지가 이렇게 중요하냐 좀 물어봤더니 금강 하구 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3대 철새 도래지라고 해요. 그만큼 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새과의 새들은 이 서해 갯벌이 없으면 아예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약간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국가습지 보호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게 됐고 2009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고 그에 이어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람사르 습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 조류도 상당히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요새과의 새 외에도 저어새라던가 아니면 노랑부리 백로라던가 검은머리 물대새 같이 다양한 좀 희귀한 새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어새 개체수는 매년 증가 중이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조금 특정 도서, 이 섬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도서로 좀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좀 천연기념물을 관리를 하는데 그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조금 그런 개입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 했구나.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한 줄 알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1989년에 그 당시에 국가산업단지가 여기서 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 장항 지역이 장항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서천갯벌 지역이 매립이 될 뻔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밤섬이랑도 비슷하고 저번에 갔던 운곡습지랑도 비슷하게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이후로 예, 개발 이후로 또 파괴될 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긴 어민들도 좀 많고 생계가 갯벌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 같이 대안 사업을 수용하면서 이제 갯벌을 보호하는 활동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1990년에 금강하구뚝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강과 바다 사이를 가로막는 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생태계가 좀 파괴되게 돼요. 이 원래 연안갯벌이지 않습니까? 서천갯벌이. 연안갯벌은 이 해안 지역에 생기는 그런 갯벌인데 이게 내만형 갯벌이라고 해서 내륙 안쪽에 토사가 쌓이는 그런 점점 쌓여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내륙 안쪽에 형성되는 갯벌을 이제 내만형 갯벌이라고 하는데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 원래 습지에 물이 고여야 되는데 흙이 쌓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이 썰물이나 밀물이 좀 들어오잖아요. 서해안 지역에서는. 그래서 토사가 원래 퇴적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밀물 때는 이제 바닷물이 강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쭉 강을 쭉 밀고 들어와서 상류까지 이걸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썰물이 되면 여기에 쌓인 퇴적물들을 데리고 다시 먼바다로 쭉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흙이. 그런데 여기를 딱 막아놓으면 이 강과 바다를 분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밀물 썰물로 인해서 퇴적물이 이렇게 밀려나가지를 못해요, 바다에. 그러다 보니까 쌓이게 되는 거죠. 둑은 왜 생긴 건가요? 둑은 아무래도 이 용수 공급이라던가 좀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댐이라든지 뭐 어쨌든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온 인간을 위해 훼손을 했군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갯벌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온 다양한 수산물들, 어족전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좀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민들이 채취를 하면서 이제 그걸로 생계를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이 금강하구뚝이나 이 새만금 쪽에 새만금 방조제 이런 게 생기면서 바다 강이 막 가로막히고 이제 수산업 쪽에서도 좀 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이런 거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문제도 여기서 최근 대두된 이슈인데요. 이 수라갯벌하고 반경 가까워요. 생태 권역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도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그런 서천 갯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들으시면서 좀 어땠는지 좀 올리브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갯벌만큼 우리가 그 내밀한 석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갯벌만큼. 그러니까 갯벌은 사실 그걸 다 파보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봐야지만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조개 뭐 이런 거 말고는 갯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더 이 갯벌이 습지로서도 그리고 생물 다양성으로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몰랐어요, 일단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사실 저희가 탐방을 갔을 때는 갯벌을 보진 못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먼 바다를 많이 보고 왔는데, 윤술이 참 이뻤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조만간 꼭 가서 얼마나 좀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지 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 탐방기라고 얘기는 했는데 서천갯벌 갈 때 하필이면 밀물이 다 들어와서 바다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갯벌을 못 본 게 좀 아쉬웠는데 다음에 갈 때는 이
이후에 좀 인터뷰에서도 등장할 텐데 서천군 조류 생태 정시가 이런 갯벌의 생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방문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저희가 그냥 보는 그 갯벌이 조금 더 풍부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갯벌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새롭게 알았으니까 네네. 어떠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망원경이라나요? 그 망원경 들고 탐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철새 도래지를 되게 유명한 데니까 이렇게 막 관찰하면서 저새 어딨나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전시관에 가서 새를 구경하기보다는 실제 그 갯벌에 가서 좀 보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갯벌 관련해서 조금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해봤죠. 어렸을 때 해봤는데 좀 많이 인간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밤섬은 좀 강에 있는 어떤 그런 습지라면 이 서천갯벌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런 습지여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조사하면서 재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이후에는 이 서천갯벌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볼 텐데 좀 그 인터뷰도 좀 들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서천갯벌 관련 보존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선민 국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포이님 밤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홍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름이 되게 멋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기업체, 또 학계 등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민간 협치 기구입니다. 현재 73명의 위원님들이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천 지역의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으로 서천군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는 부실전 역할 및 기획 실천을 하는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서천갯벌을 나가서 보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천갯벌만의 굉장히 어떤 같이 자란 주민으로서, 여기는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피부로 좀 느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자연스럽게 내가 왜 서천갯벌 참 중요하다라고 좀 느끼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시운 셋인데, 제가 서천군 토박이로서, 이 군생활 빼놓고 거의 서천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서천갯벌 같은 경우는 이 금강하구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4대 강의 금강하구하고 함께, 인근 지역에 갯벌이 조성되다 보니까, 서천갯벌은 뻘과 모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주 아름다운 갯벌입니다.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천갯벌에는 자연스럽게 이 희귀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천군에서는 우리 2013년도부터 전라북도 고창, 그다음에 전남 신안 갯벌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같이 서남해안 갯벌 이름 위로 세계 자연유산을 같이 등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좀 전국 지속가능발전대상 이런 공모전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이제 이 서천갯벌을 이제 보존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공로가 되게 인정이 돼서 단체가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 PR,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게 자기 PR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우리 제가 2014년도부터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서천군하고 함께 우리 서천갯벌을 세계 자연유산 등재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조합을 해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천군의 14개 섬 중에서 유일한 유인도인 유부도 갯벌 중심으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었었는데 그곳은 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그 당시 우리 지속가능 발전협의가 그 유부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맺었기 때문에 행정하고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또한 저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매년 유부도 갯벌 중심으로 서천 갯벌 중심으로 보존 활동, 해양 환경 정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다 기록했고 그런 기록들을 8년간의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에서 열린 전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에서 응모를 했고 거기에 이 군 행정지구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참 민과 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토박이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네. 좀 이렇게 좀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더 그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좀 같이 이런 하나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그 어떤 갯벌 문제라던가. 네. 처음에는 우리 어민분들께서도 이제 반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네. 그것을 보호지역으로, 습지 보호지역으로, 삼게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루행위, 그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그런 것이 제약을 받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면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공유 수면이 갯벌에서 우리 원주민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루행위가 보장되는 거고 오히려 거기서 불법행위나 그런 난개발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우리 이 습지 보존 지역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듣고 보니까 개발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보내주신 답변을 보니까 멸종위기종 철새들을 위협하는 해상 풍력 저지 활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습지가 철새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 활동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네. 2013년도에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부도 갯벌 중심으로 우리 서천군에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했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 약 그 당시 926억짜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유부도 인근 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계 자연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지자체가 해양풍력발전단지란 대규모 이 인공 구조물이 들게 되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들한테 끼치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희귀 멸종 위기종이 유부도 갯벌을 찾아오는데 거기가 말려 들어가서 해를 끼치는 부분, 그다음에 어민들의 어루행위에 또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유부도 갯벌의 이 유산 가치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감사원에 각각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유부도 인근 지역에는 우리 자연유산 추진하고 있으니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식 항의와 공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지시켰습니다. 네네. 너무 좀 들으면서 이런 지역사회 현안 이슈에 참 이렇게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외에도 조금 지금 서천 갯벌 인근에서 혹은 서천 갯벌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야 될 환경 이슈가 좀 있을까요? 우리 서천 갯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한국의 갯벌이 지금 다섯 개 도시 4개의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서촌 갯벌 같은 경우는 이 철새 이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철새 그 중요한 3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유부도 갯벌이 한 축이 되고 있고 그곳에 넓적 부리도유라는 그 아주 국제적 그 희귀종이 해마다 유부도 갯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연기념물이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인 검은무늬 물대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그 유부도 갯벌이 그 서식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그 이 철새들이 해마다 우리 유부도 갯벌을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이 이게 그 이 매립이 되면서 그 이후로 우리 서촌 갯벌이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조금 인식을 많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그 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서촌 갯벌이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 분들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서촌군 같은 경우는 차로 거의 그 30분 정도면 어디든지 서촌 갯벌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갯벌에 살고 있는 그 귀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갯벌들을 대책 없이 거기서 막 대규모 잡는 체험 행사, 그다음에 매립행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어민들의 생존이 갯벌을 망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지독한 갯벌 보존을 위해서 그 갯벌 행위의 무분별한 채취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민들의 좀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아직 같이 좀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그럼 주민들이 함께 조금 뭐 생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 지역에 그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조금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는 활동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촌갯벌 관련해서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좀 없을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현재 우리 서촌 갯벌에 그 이 5개 지역에 반려해변이라고 지금 이 지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반려해변이라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정해가지고 항상 동반자로서 같이, 가족같이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반려해변을 정해서 우리 이 갯벌도 함께, 우리의 동반자로서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라고 해가지고 관리해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 분기별로 아니면 매주 쓰레기 수거 활동이나 모니터링 그런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이 또 돌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최근에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느끼신 바라던가 좀 새롭게 좀 발견하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그 느낀 점은 이게 그 해변에 가게 되면 해양 쓰레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그 서촌 같은 경우는 금강이 있는데, 금강 같은 게 우리가 그 제일 밑에 하구 쪽에 있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쓰레기가 이번 그 이 집중 호우 시에 다 우리 서촌에 몰려오고 있고, 그것이 수문 개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이 해변에 쌓이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해양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 그 서촌 갯벌 세계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 금강하구 쪽에 그 생태계 문제가 조금 궁금한데, 그 금강 하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원래 강이랑 바다가 거기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마 금강 하구 쪽이 거기 생기면서, 완전하게 이게 물이 완전히 왔다 갔다가 조금 어려우면서, 그쪽에 갯벌이 있는 지역에 약간 토사가 쌓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그 관련해서 그게 좀 생태계에 지금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보면 동고서저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쪽 지역은 그 산악이 많아서 높고 서쪽은 지대가 낮은 형국입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이게 강원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물을 타고 우리
하구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80년대, 90년대 하구 조성을 할 때 댐을 만들 때 생태 기능은 다 빼고 오로지 이치수 기능만 중심으로 하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게 30년 하구뚝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MC께 분 말씀하신 대로 금강 하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민물과 바닷물이 소통을 해서 이 생태계가 다양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혀 있어서 장항도 수문이 군산 쪽에만 20개가 그 수문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수문을 이렇게 홍수 때 수문을 열게 되면 군산 쪽 이 갯벌은 이제 물골이 형성되게 깊게 형성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장항 쪽은 이 수문이 없다 보니까 항상 토사 퇴적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장항항은 국제 10대 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항이 있는데 지금은 5,000톤급 이상이 배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국의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대선 때마다 우리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이 그 대선 공약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게 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하구뚝 해수유통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고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여기 토박이시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풍경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도 좀 받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금강 하구뚝이 막히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그 생물 다양성이 많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우리 여기서 새우가 나오는데 꽃새우가 나오는데 그 새우가 우리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우깡 8개 꽃새우 하나를 가지고 새우깡 8개를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새우를 다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많은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금강 하구뚝이 단절되면서 그런 경제계까지 미치다 보니까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생태계 회복을 통해가지고 지금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이 좀 드는데요. 좀 여기 계속 이 서천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으로서 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으시다는 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많은 어떤 서천군에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 특히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국장님만의 개인적인 조금 이유도 있으신지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도 군 생활 3년을 빼고 다 이곳에서 모든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자라면서 느낀 게 저희 다음 세대한테는 아름답고 좋은 자연 자산을 물려줌으로써 그들이 이 자연 자산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마음이 먹어가지고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몸을 담고 지역에 활동하게 됐고 환경운동연합을 떠난 다음에는 어쨌거나 제가 2013년도부터 이게 지속가능 발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환경 보존을 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그게 곧 그 자연자산을 보존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몸 담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너무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신념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셔서 되게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서천갯벌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서천갯벌은 2021년 7월 30일 날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갯벌이 조건부로 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우리 한국의 갯벌이 9개 갯벌을 더 발굴해야 되고 또 생물 다양성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천 갯벌이 2026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에서 갯벌 보존 운동을 지역적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국장님한테 갯벌이라는 건 좀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갯벌이란 땡땡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국장님만의 갯벌, 어떤 건가요? 서촌 갯벌은 나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이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삶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선과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촌 갯벌을 지켜야 될 선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 갯벌을 지킴으로써 우리 자라는 세대한테, 다음 세대한테 좋은 그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나의 그 갯벌 보존에 나의 삶을 바치자, 그런 뜻입니다. 아, 네네. 너무 이렇게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국장님의 많은 어떤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서촌갯벌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네. 이제 홍성민 국장님의 이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인터뷰 잘 들어봤는데요. 좀 올리브는 인터뷰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일단 먼저 답변서를 미리 보내주신 성의에 정말 좀 감동 먹었고, 또 제가 좀 여러 번 회차를 거듭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역 주민만큼 활동가, 운동가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환경 활동가 저도 많이 만나봤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활동가는 결국 거기 사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습지에 대해서도 정말 매일 습지를 드나드는 사람만이 그 습지 활동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홍성민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군 생활 빼고는 거의 거기서 토박이셨다고 하니까 더 그 답변이 많이 와닿았고, 답변에 정말 사실 엄청난 그런 키워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플로깅이라든지 정화활동, 또 이런 풍력발전소 저지, 사업 저지 활동, 정말 다양한 그 키워드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토박이 분이시다 보니까 정말 이 서촌갯벌이 뭔가 삶이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분한테는 삶이니까 내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고 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곳이니까 당연히 이곳을 좀 지켜야 한다는, 내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요. 저도 인천 토박이지만 사실 저는 습지나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생태 이런 것들을. 그렇다 보니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이 인천 주민으로서, 인천 시민으로서 무엇을 이렇게 진득하게 진심을 갖고 대하고 있지? 생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네, 맞아요. 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밤섬을 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이 밤섬에 사시는 토박이 분들도 많으시고, 밤섬을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데도 밤섬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서촌갯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 주민도 서촌갯벌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셔서, 결국에는 이 습지의 그런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지가 있어요! 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사람들은 갯벌이구나 라고만 알지 갯벌이 그래서 뭐 하는 데인데? 갯벌이 왜 습지인데? 습지는 뭔데?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또 약간 습지를 조금 더럽고 오염물질이 모여있는 곳으로 좀 잘못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밤섬도 언젠가 이렇게 접근이 좀 가능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인식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점에서 저도 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서촌갯벌은 아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삶, 생계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얘기한다면 좀 더 지역 주민들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섬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내 삶, 주민들의 삶, 그 연결점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장님도 그런 설득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습지 도시 인정받으면 브랜드 가치가 그거를 이제 어민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생태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또 조금 더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마포구도 좀 그런 점에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밤섬 관련해서도 뭐 약간 서천갯벌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접목해 볼 수 있을지 좀 고민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서천갯벌 관련 주민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기 이 서천갯벌의 경우처럼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민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전홍태 주무관님 모시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 서천에 있는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홍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어떤 곳인가요? 서천 조류생태전시관을 소개하면은요, 시베리아와 툰드라의 광활한 습지에서 머물던 새들과 지구 반대편 캥거루와 코알라의 고향인 호주에서 찾아오는 물새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금강 하구에 위치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자연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교육기관입니다. 네, 생태 교육을 주로 좀 많이 한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양한 어떤 서천갯벌의 새들, 조류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좀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서천갯벌에는 어떤 철새들이 방문하는지, 좀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동물새들, 특히 도요물대 새들이 번식지에서 비번식지로 이동하는 중에 중간기착지인 서천갯벌에 찾아오는 시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4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종 넓적부리도요가 현재 서천의 유부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멸종위종인 붉은 어깨도요, 큰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 사촌, 알락꼬리마도요 등 수만 마리의 도요물대새가 지금 서천갯벌에 찾아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서천갯벌의 철새 외에도 조금 독특한 동식물이나 서천갯벌만의 특징적인 어떤 생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천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니까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특히 철새의 먹이를 공급해주는 저소생물들이 생체량이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생체 무게인데, 그게 공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철새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서천에 더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서천의 도요물대새들을 부양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지금 기후위기 시대다 보니까 네. 지역, 서천갯벌 지역의 식생이 좀 변화하면서 아무래도 좀 철새들의 어떤 개체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신 바로는 어떠세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걸로 보면은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특히 도요물대새들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진다는 걸 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천갯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서천갯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절지동물에 해당하는 따개비 종류가 있는데요. 검은 큰 따개비, 빨간 따개비 등이 서천갯벌에서도 볼 수 있는 걸가 관찰이 됐고요. 또한 해조류인 블랙이말이나 너페, 진두말 같은 종들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서 서천의 바닷물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 시기가 빨라진다는 게
잘 몰라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게 이제 기후가 높아지니까 그쪽이죠. 시베리아나 이런 쪽에도 식물이나 곤충이 개화하거나 태어나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꽃을 개화하는 시기들이 빨라지니까 그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 새들도 이동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새들이 그 자연의 변화를 맞추기에는 그 자연의 변화가 너무 빠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새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동 시기가 좀 새들이 적응할 새도 없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뭐 폐사를 하거나 목숨을 잃는 새들도 간혹 있나요? 그렇죠. 그 새들은 사실은 늙어서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동 중에 죽거나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뭐 먹지 못해서 죽거나 이런 그 자연의 그 환경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교육의 일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태 교육에서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서천갯벌과 그리고 이 서천갯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일단 뭐 저희가 그 도감도 만들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하는데요. 자기 지역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뭐 200종 이상이 서천에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들이 놀라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철새만 보호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철새를 보호함으로써 철새가 살아가는 서식 공간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같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새를 그 매개체로 삼는 것이지 철새를 보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철새가 하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그 조류 생태전 시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전시관에서는 갯벌 바다 덕분에라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특이하게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갯벌에 대한 서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참여 가능한 대상을 갯벌에 살아가는 생명을 보고도 잡으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갯벌에 가서 생명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갯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전홍태 전문가님께서 이런 갯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생태 교육에 조금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천이라는 공간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지역이에요. 새만금이 매립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태적인 공간인데 매립의 위기에 처해 있던 곳이 서천갯벌입니다. 그랬는데 그 매립을 취소하고 대안사업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을 선택한 우리나라 1호 갯벌이 서천갯벌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서천갯벌 보호 활동을 하면서 서천의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갯벌 보존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태 전시관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에코 히어로즈 모험이라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약간 생태 교육 미션 투어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 생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미션을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전시관이 이제 옥상까지 하면 4층까지 이루어진 기관인데요. 건물인데요. 여기를 전시물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그냥 아쉬운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람도 하면서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하면서 좀 더 머물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전시관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8가지 미션을 줘요. 1층부터 4층까지. 그중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저희가 지도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서 철새의 소중함도 느끼고 갯벌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상의해서 문제도 풀고 하면 가족의 유대감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율이 높구나. 네. 네, 가족들끼리 정말 방문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직접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연에 네네. 대해서 그런 좋은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놀러 온다, 이 서천지에 놀러 온다, 특히 갯벌 쪽에 놀러 온다 하면 그럼 어떤 좀 생태 관광 코스를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지도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서천이 예전에는 그렇게 머물기가 오랫동안 머무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들도 들어섰고 자연환경도 여러 가지로 좀 격이 높아졌고 하니까 머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겨울에는 철새가 있겠고요. 가창 우리가 군무를 하는 금강호에서 그 30만 마리 이상이 군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갈대밭 중에서 손꼽히는 장소이고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가 찍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립생태원도 있고, 요즘 그리고 맹문동 축제가 최근에 끝났는데 송림숲이 갯벌 옆에 있는 숲이 있는데 그 숲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스카이워크에 올라가서 갯벌의 전경과 일몰들을 바라보면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정말 그 여행 꿀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서천 쪽에 놀러 가게 된다면 꼭 서천구 조류생태 전시관 많은 관심 청취자분들께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천군 조류생태 전시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조류생태 전시관의 전웅태 주무관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리브는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진짜 구체적인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질문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봤어요, 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시관에서 생각보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을 때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션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 한 4회쯤에 했던 오창길 자연해벗 대표님께서 하셨던 그런 미션? 일본의 좋은 사례가 떠올라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서천에 지구당이라고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국장님이랑 같이 주무관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로웨이스트랑 탐조 생태 문화 기획도 하고 생물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관과 같이 협업하는 단체들도 조금 알아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밤섬에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특히 좀 재밌었던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대요. 이 지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자연에게 위로받다라는 제목으로 자연 생태 탐방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책을 내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교육은 이런 전시관에서 하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결국엔 이런 공동체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좀 연계되는 이런 흐름 같은 거를 많이 좀 반영해서 마포구에도 반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갯벌 서약 이런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갯벌이 모든 지구에 있는 같은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갯벌을 존중해야 된다는 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이제 앞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반려갯벌이라는 말도 되게 처음 듣는 개념이어서 저는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도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도 갯벌 있거든요. 네. 약간 항 같은 거거든요. 근데 몰랐네.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리브도 그 갯벌을 반려갯벌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래야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홍태 주문가님 모시고 지금 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좀 나눠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포 FM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람사르 습지, 서천 갯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은 용늪습지에 대한 저희가 생생한 탐방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갯벌은 사실 갔을 때 이미 밀물이 들어와서 좀 탐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용늪습지는 저희가 그 대암산을 직접 등산을 하면서 얻은 아주 생생한 탐방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런 강의라던가 아니면 탐방한 그 기록은 유튜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 방송도 놓치지 말고 밤섬 저희 특집 방송 람사르 습지에 대해서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들을 올리브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